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목이나 어깨 이런 데에서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손만 저린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사실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뭐 쉽게 말하면 경추 디스크라고 그러죠. 이런 병에서도 사실은 목, 어깨 통증은 없더라도 손이 저리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고 좀 어머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려고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거는 경추와 경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있는데 그 디스크에 어느 정도 그 추간판이 변성이 되어서 추간판 조직에 생화학적 또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목이나 어깨가 아프고 굳고 감각이 떨어지고 감각이 이상한 감각이 또 생기게 돼 있고 어머님처럼 손이 저리다 또는 힘이 떨어진다 근력이 약화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서양의학 쪽에서는 사실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고요. 보존적 치료는 안정을 시키거나 고정을 시킨다던가 찜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물 치료로서 소염 진통제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러한 보존적인 치료로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이나 통증 정도가 워낙 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경우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수술이나 시술은 그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신경이 가끔 손상이 된다던가 감염이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한 경추의 운동성이 많이 제한이 돼가지고 사실 예전보다도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술은 좀 고려를 많이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추 디스크 탈출증은 그 목에서도 C5번과 6번 사이 또 6번과 7번 사이 여기 이 부위에 많이 호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은 병원에서 뭐 MRI라던가 엑스레이라던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셔야 확실하게 진단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한의학적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경항통 또는 겸비통 또는 절일 비자를 써서 비증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원인으로는 간과 신장의 기운과 혈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근육과 뼈가 아주 약화된 상태 그 상태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풍한습에 사기가 침범을 한다든가 스트레스 아까 어머님은 화가 확 오르면서 땀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화병 스트레스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요. 외상 바깥에서부터 강한 충격과 자극에 의해서 외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담음이나 어혈과 같은 여러 가지 병리적 물질들이 쌓였을 때 그때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밤에 심하게 저리다고 하면 어혈로 많이 봅니다. 우리는 또한 치료로는 우리가 침 기본적으로 뭐 그 손 저리는 부분이나 목 어깨 쪽을 강하게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침 치료 또한 한약으로는 어깨와 목 쪽 손까지 강하게 순환을 시켜주고 기운도 약한 사람들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한약으로서도 몸 내부에서 풀어주는 약들을 아주 꾸준히 아까 윤홍일 원장님 말씀처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써가면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약침 중에서는 봉약침이라고 벌독으로 만든 약침들을 이런 경추 디스크 탈출증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추나요법도 아주 많이 쓰는 요법 중 하나인데요. 경추를 신전시키거나 교정을 함으로써 목에 비뚤어진 부분들을 바로잡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또 뭐 물리치료나 견인, 뭐 왕뜸, 부항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체조 한 3가지 정도만 어머님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뇌파진동이라고 목이나 어깨 또 손까지 저리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체조가 있는데 일단은 바닥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 계신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주고 가슴을 쭉 펴고 턱을 쭉 당긴 상태 그래서 나의 뒷목이 일자가 된 상태에 경추 1, 2번 상부 경추가 일자가 된 상태를 쭉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아기들을 도리도리 시키듯이 고개 도리도리 이렇게 시키듯이 도리도리 해주시면서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는 하 이렇게 내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목과 어깨 쪽 긴장되었던 근육들이 다 풀리고 또한 손은
목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수양명경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손까지 순환이 아주 확실하게 잘 되는 그런 운동들이 아주 좋고요. 또한 뇌파 진동을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누워서 하실 때는 경침을 내 목 뒤에 대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 상태에서 도리도리 해주시는 거예요. 도리도리 하시면서 숨도 입으로 계속 이렇게 내쉬어주시면서 온몸을 이완을 시켜주시고 거기서 또 뭐 손까지 잼잼 해주시면서 손끝까지 기운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그거 역시 아주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모관 운동이 있어요. 모관 운동은 바닥에 누우셔가지고 팔다리는 바닥에서 수직으로 직각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거기서 강하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는 밤에 심하게 이렇게 저리고 힘드시니까 주무시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꼭 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부산 반갑습니다. 아주머니시네요. 예. 네,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전 주부예요. 아, 주부세요? 그럼 주부인데요. 네. 밖에 가서 조금 제가 뭐 이런 일을 조금 이거 청소하는 그런 걸 조금 하긴 합니다. 아, 청소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니시고. 예, 어떤데 한 달에 조금 심하게 할 때는 한 네. 달에 한 번, 두 번 뭐 한 그렇게 하는데 할 때는 조금 심하게 합니다. 할 때는. 할 때는 심하게 하시고. 예, 예. 이렇게 손이 저리신 증상이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 한 6, 7년 됐는데요. 아, 6, 7년 동안 계속 손이 저리신 거예요? 예, 계속 소리. 제가 이제 병원에 가갖고 이거 터널 검사, 이거 손목 그것도 하고 이거 경동맥 검사도 하고 다 해도 선생님들이 이제 이 혈액 순환제 아니습니까? 네. 그거를 주고 이제 먹으라고 2년 동안 먹어도 안 되더라고. 그게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막 앉아 이렇게 막 토기를 하고 네.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어머니 목에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도 찍어보셨겠네요? 예, 목에도 이렇게 보더만은 목도 이거 찍어봤어요. 그런데 목에 디스크가 약간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손을 저리지는 않는다더라고요. 어깨 통증은 없으세요? 어깨 통증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 주변에 통증은 없으시고. 예, 예, 없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지금까지 드신 약은 어떤 약을 드신 거예요? 그냥 고지혈증 치료하는 혈액순환 개선제? 예, 예, 예. 네. 그 진통제는요? 진통제는 거기다가 잠 오는 약을 탁 넣더라고. 여갖고는 네. 저 신경 안정제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줬는데 제가 위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수면은 어떠세요? 잠을 못 주무시거나 그러진 잠을 않으세요? 굉장히 못 자는 사람이에요. 네네. 예,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손이 저리는 원인이 어머니. 예. 보통은 이제 뭐 목에 있는 디스크가 있어서 손이 저리거나 또는 어깨 근육이 뭉쳐서 팔로 내려오는 혈관이나 신경이 뭉쳐서 눌려서 오는 흉곽 출구 증후군도 있고 어머님이 여태까지 진단을 아니라고 했던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는데 예, 저거는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 그래서 예, 수면 중에만 그러신 거잖아요. 낮에 예, 누우시면 그래. 저린 건 없으신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볼 때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데요. 예. 하지불안 증후군이 꼭 다리에만 오는 게 아니고 예. 손 또는 몸에도 오실 수가 있으세요. 아, 네, 요게 수면 중에 많이 오기 때문에 예, 충분한 그리고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예, 주로 원인이 뭐냐면 예, 머리에서 이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예, 네, 이 호르몬이 균형이 깨지면 예. 이렇게 이산 감각으로 저린 증상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잠깐만요. 그런데 네. 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네. 70인데도 이거 열이 팍 났다가 땀이 네. 쫙 났다가 하는 거 있지. 네네. 그게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면 더 하면 더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양방적인 설명이고요. 예. 하지불안 증후군인데 그게 손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 경우에는 한방적으로는 심장에 열이 많아서 예, 스트레스로 심장에 열이 많아서 예, 화가 많아서 오는 경우에다가 예. 혈액순환이 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마음의 열을,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하시면서 예. 또 숙면을 하시게 만들어 드리면 손저린 건 없어지실 건데 예. 거기에 겸하여서 한방 치료는 심장의 열 내려주는 처방에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처방을 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요거를 겸해서 처방을 받으셔서 예. 한약을 드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요, 무슨 단약을 또 많이 먹어봤는데, 네네네. 이 단약을, 무슨 단약을 먹었나 하면은, 이 몸이 약해서 그렇다면서, 몸을 도와주면서, 그 호르몬, 옛날에 정상화 되고 있고로, 갱년기 호르몬 네네네. 약 있죠. 그 단약을 많이 선생님이 지어주더라고. 지어도 먹을 때만 조금 긁고, 그 다음에 또 깎는 거라, 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심장에 열을 내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 깊은 수면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약을 예. 좀 꾸준히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좀 꾸준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머니 저희가 다음 또 환자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지불안 증후군이고 한약 처방 받으셔서 치료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뒤에 또 우리 원장님들이 어머니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 거예요. 예. 들어보시고 참조하셔서 치료 잘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네, 시청자 어머니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특정 손가락이 많이 저린 건지 아니면 전체 손가락이 저린 건지 이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저림 증상이 생긴다는 거는 신경이 그 윗부분에서 어딘가 눌리는 증상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신경이 눌리는 증상에는 저림이 생길 수도 있고 당기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 감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린 감각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신경이 자극되는 증상으로 유발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이 자극되는 증상 중에서도 저리는 증상이 주로 심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증상이 이제 주무실 때 많이 심하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주무실 때 자세가 어떠신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옆으로 주무시는데 특정 뭐 오른손이 저리다 왼손이 저리다 특정 한쪽 방향이 저린다고 하면 주무시는 동안 앞쪽에 있는 여기 사각근에서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손 쪽으로 저림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자세에서 문제가 있으신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목 디스크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목 디스크하고 근육의 병변 문제 어떤 문제인지 이제 판별을 하시려면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나면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휴식을 취하고 자는 동안에는 조금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액이 있고 섬유륜이 그 주변을 싸고 있는데 이 수액에 있는 수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다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자고 나서 좀 가볍고 자는 동안 좀 증상이 완화되는 게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자는 동안에 증상이 심하다고 하셔서 첫째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자는 동안에 특정 근육이 눌려지는 부분이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의학적으로는 그 밤중에 생기는 증상 이런 증상은 혈어로 인해서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혈어라는 거는 이제 몸에 있는 혈액량이나 이런 진액 성분들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인데 우리 근육들도 몸에서 이제 충분히 혈액을 공급을 받아야 근육이 재기능을 하고 이완이 되고 재기능을 그런 자극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혈액이 부족해서 근육들이 그 영양분을 보충받지 못하면 근육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돼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많이 검사를 하신 게 손목 터널 증후군에 관해서 이제 많이 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상지부 질환 중에 신경 병변 중에 거의 80% 정도는 그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걸 자가로 이제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손목을 90도로 꺾어서 양손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 방향으로 눌러서 1분 정도 버텨주시는데 그 1분 사이에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한 80% 이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여기 손목 터널 부분, 손목 터널에는 이 손목 부분에 이제 뼈하고
인대나 이런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 손목 터널이라는 공간인 부분에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정중신경이라는 게 이제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이 네 손가락을 관장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정중신경이 눌리면 이 네 손가락이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손목 저림 때문에 고민인 분이 있으시다면 집에서 한번 자가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그 손 저림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와서 손저림을 호소하실 때 이게 혹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인가라고 많이들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혈액순환 문제로 손저림이 오는 것은 전체의 2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신경이 어딘가가 눌렸기 때문인데요. 신경이 어디에서 눌렸는가에 따라서 목에서 눌리는 목 디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흉곽 쪽에서 눌리는 흉곽 출구 증후군, 그다음에 팔꿈치에서 눌리게 되는 척골신경 포획 증후군, 손목에서 눌리게 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목 디스크는 우리 방금 이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그 경추 6번, 7번 그리고 흉추 1번에 걸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에 손바닥 또는 손이 저리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까 이제 MRI는 조금 비용 부담이 돼서 찍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만약에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면 그런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나온 신경이 우리의 목 옆에 있는 쇄골과 늑골과 그리고 견갑골 사이를 지나서 팔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신경이 무엇인가의 압박을 받아서 눌리게 되는, 그래서 손에 저림증이 나타나는 것을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흉곽출구 증후군은 제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손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네.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시게 됩니다. 이걸 하시는 과정에서 만약에 증상이 있으신 손에 감각이 무뎌지거나 저려지거나 통증이 오게 되면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높이 들거나 아래로 당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이 저려지는 증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곽출구를 통과한 신경이 우리 팔꿈치에서 이 척골신경이 눌리는 증상을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뭔가 외상을 당했거나 다쳤거나 아니면 과도한 운동을 통해서 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이 오게 되면 5번째 손가락과 4번째 손가락의 반쪽 정도가 저리게 되고요. 이것은 그렇게 흔한 질병은 아니라서 근전도 검사 등의 검사를 받으셔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팔꿈치를 통과한 신경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주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정중신경이 수근관에서 눌리는 그런 증상이 또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이 평생 이 병을 경험할 확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인데요.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척골신경포착 증후군은 4번째 반과 5번째 손가락의 저림증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로부터 4번째 손가락의 절반 정도까지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히나 쥐는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많아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이제 뜨거운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는 제가 신경들과 관련돼 있는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신경과 관련 없는, 예를 들면 찬 곳에 노출되면 손끝이 하얘지면서 창백해지면서 저리고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레이노 증후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냥 제가 언급한 어느 질병도 없는데 이제 연세를 드시면서 나타나는, 그리고 그래서 말초신경이 조금
이상이 오는 노인성 양상 말초신경병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별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저림증은 모두 절일 빗자를 써서 빗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빗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풍한습, 풍사와 한사와 습사로 보는데요. 풍사에 의한 빗증은 풍비라고 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거풍할 수 있는 약재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사에 의한 빗증은 한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극심한 통증을 보이는 것이 주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신운한 약재로 맵고 따뜻한 약재로 그 산기를 흩어주는 그런 처방을 주로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습사에 의한 것은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무겁다 또는 날구질을 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증상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거풍하는 약재를 써서 치료하게 됩니다.